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강제 실종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강제 실종 주간 행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당국의 강제 실종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실종자 생사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라져버린 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6.25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강제 실종자들의 한스러움을 표현해 지난해 공모전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이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 강제 실종 주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단체들은 공모전이 아시아 13개 시민단체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각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강제 실종 주간의 일환으로 강제 실종 피해자들과 가족의 아픔, 책임 규명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보면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6.25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강제 실종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 플러스 아시아의 강제 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강제 실종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북한에 강제업류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0만여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중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돼 있습니다. 또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과 수십 명에 달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피해자, 그 밖에 북한 정권이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범과 가족들도 강제 실종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강제 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혐의 소환이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북한 당국은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BOA의 납북자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 정부들은 강제 실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강제 실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를 밝히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그림 공모전이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 실종 문제의 심각성, 강제 실종이 사라진 세상, 강제 실종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요청 등 세 가지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강제 실종 주간에 수상자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에 정착해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가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국제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다음 달 7일과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 영국에 정착해 탈북민 단체인 징검다리 대표를 지내고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박지현 씨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박 대표가 탈북 후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 강제 결혼을 당하고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후 강제 북송돼 노동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했다면서 두 번째 탈북 끝에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해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등 북한 인권을 위해 대단한 용기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워치 등 25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 등이 연사로 참여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해왔습니다. 북한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 모내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비료 확보 상황은 변수가 되겠지만 일단 모내기 작업의 핵심인 농업 용수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모내기철이 다가와 전국의 농촌 지원 열기로 끓고 있다면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조직들이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달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북한의 기상 조건이 모내기에 적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모내기의 핵심은 물인데 봄철 가뭄을 겪지 않은 만큼 과거 가뭄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모내기를 하지 못했던 때와는 달리 저수율이 충분해 어느 정도 기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가지고 황해남도, 평안북도, 또 황해북도 세 개 도에서 특정한 저수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저수지 표면적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15% 내지 한 20% 정도 물이 평가를 하고 있던데. 다만 문제는 밑거름에 필요한 비료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배포할 비료의 수급은 큰 문제로 예상됐습니다. 자체 비료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은 비료를 수입해서야 하는데 3월 수입량이 많지 않아 비료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전력과 설비 노후화, 인력 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흥남 비료 공장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복구를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y don't really have a high dependency on imports if their factories are working correctly. Now there was concern last fall. 하지만 지난 4월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교역 상황을 보면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1,297만 8천 달러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비료 종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으로 여전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은 유류 부족 등으로 농기구 가동이 어려워 서로 논을 갈아야 하는 만큼 모내기 작업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 봄철 모짜리에는 비닐방막이 부족해 북한 당국이 한국 내 민간단체에 비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3월 중순에 모판에 벽실을 파종해 모를 키우고 5월 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이르면 5월 말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완료된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향후 미한 연합 군사훈련 등 군사부문 이행 방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안보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노력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내 모든 범위의 병력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개념처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 아래 다양한 목적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서 관련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중국의 북한 관문인 랴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단둥 현지를 최근 방문한 결과 곳곳에서 국경 봉쇄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북한 식당에서는 대동강 맥주 재고가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북한산 수출품 공급이 끊겼고 무역 회사들은 문을 닫았으며 북한 노동자 5만에서 7만 명이 중국에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소비재의 북한 유입이 중단돼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특히 설탕 수입 중단으로 북한에서 설탕 가격이 급등했고 식량이 북한 내에서 이동을 하지 못해 일부 지역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